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15일 6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약간 카메라가 삐뚤어졌다. 네, 라이브로 함께 만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최고가 되고 싶은가? 나를 크리에이팅하라 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양용훈 님이십니다. 대기업에서 교육 담당으로 있으시다가 과감하게 나오셔서 교육 플랫폼 회사를 차리셔서 지금 대표로 있는 분인데요. 안정적인 대기업 부장 자리를 그만둔다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이 꿈을 갖고 또 자기 브랜드 양영훈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싶어서 나오신 분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만남을 갖고 또 이 책을 선물 받았어요. 자기 말대로 살아오시는 분 같아서 제가 직접 또 뵙기 때문에 이 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저도 이 책을 읽어야 되니까 같이 읽으면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잠자는 가능성을 깨우는 37가지 차별화 전략. 이 책대로만 하신다면 여러분은 이제 내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되실 수 있어요. 저도 그 김효석이라는 이름을 이제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 한 30여 년간 노력을 했죠. 아나운서 할 때도 그렇고, 쇼호스트 할 때도 그렇고, 또 교수 할 때도, 지금 또, 사실 SNS 활동을 하는 것은 다 자기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틱톡도 지금 라이브로 하고 있는데, 틱톡, 또 유튜브, 페이스북, 또 카카오 채널, 이걸 다 합치면 14만 3천 명 정도 팔로워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저를 팔로우했다는 거는 김효석이라는 브랜드를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저도 크리에이티브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늘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최고가 되고 싶은가? 나를 크리에이팅하라. 전략이 승패를 좌우한다. 같은 대학에서 동일한 전공을 하고 비슷한 학점을 받은 친구 두 명이 있다. 대학 생활도 비슷하게 지내온 둘은 졸업 무렵 희비가 엇갈렸다. 한 명은 지원하는 곳마다 합격하고 한 명은 번번이 낙방이다.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섭외에서도 비슷한 상황은 벌어진다. 막상막하의 역량으로 동시에 입사한 동기들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살펴보자. 누군가는 빠른 승진의 중요 부서에서 근무하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연예계로 눈을 돌려봐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수년간 연습생 시절을 보내다가 누군가는 인기를 얻어 스타덤에 오르고 어떤 사람은 데뷔조차 못하고 길하긴 무명 세월을 보낸다. 이것은 순전히 운 때문일까? 중요한 미팅에서 만난 사람 중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 자리에 있었는지조차 가물거린다. 그 이유는 또 뭘까? 과연 이런 차이점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 성공과 실패에는 수많은 인간관계가 있지만 다양한 인생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면 비슷한 운명에서도 더 나은 삶을 성취한 사람들의 남다른 비결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본인에 대한 차별화 전략을 정확하게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전술을 잘 수행했다는 것이다. 배더는 마침내 베스트를 만든다. 수많은 성공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성공한 사람들은 인생의 크고 작은 순간에 남들에게 좀 더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언뜻 보기에 별반 다르지 않은 작은 성취들은 쌓이고 쌓여 마침내 중요한 때에 결정적 성과를 낸다. 좀 더 고민했고 좀 더 나은 결과를 꾸준히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성공의 원인을 단순히 기본적인 배경이나 역량이 더 좋거나 또 한순간 노력 때문이라거나 혹은 운 때문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이유다. 그래요, 그죠? 누구나 성공할 수 없지만 또 누구나 다 노력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상관관계가 있죠. 탁월함도 중요하지만 좀 더 가치 있는 사람, 가치 있어 보이는 거,
또 그러려면 가치가 있어야 되겠고 그 얘기를 좀 쓰신 것 같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제 탁월함보다는 좀 더의 가치, 조금 더. 상품도 그래요. 뭔가 탁월한 상품이네. 이거보다 좀 더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 가격 대비 의미가 있어야겠죠. 꾸준히 좀 더 나은 성취를 이뤄낸 사람들은요,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이 다른 경쟁자들과 뭐가 다른가, 좀 유니크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행했어요. 차별에 대한 생각, 색다른 방향, 자신만의 독특한 컨셉에 최선의 노력이 더해지면 처음 스스로 세웠던 목표에서 언젠가는 마침내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죠. 최근 1인 창조 기업이 주목받으면서 퍼스널 브랜드를 배우고 적용해버리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요. 나름대로 자신의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도 큰 변화가 없는 이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래요. 나 자신을 분석한 다음에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컨셉을 정하고요. 이미지, 대우, 네트워킹,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좀 수립해 되는 겁니다. 자, 이 필자가 14년간 직장 생활하면서 강박에 가깝게 놓지 않았던 두 가지가 있대요.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과 마케팅에 대한 애착이었답니다. 팔리는 상품, 끌리는 사람. 어느 순간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떤 연결고리가 있음을 알게 됐어요. 이 두 가지 연결고리를 이 책을 통해서 풀어내려고 합니다. 자, 성공하는 인재의 한 권짜리 인생 기획서 셀프 크리에이팅. 보통 입사 지원을 하면 10대 1, 100대 1 경쟁률을 뚫기 위해서 자, 보이지 않는 경쟁자와 싸움을 하잖아요. 면접에서도 옆에 있는 경쟁자보다 내가 좀 뛰어나게 보이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해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상황에서 그냥 평타만 치면 돼라고 위안하는 사람이 이 책을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성공하고 싶다. 주목받고 싶다. 이런 사람들. 이분들이 이 책을 보고 함께 하겠죠? 맞아요. 벌써 이 책을 본다는 거, 또 계속 제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는 그런 욕구가 있으신 거죠. 뭔가 달라지고 싶다. 뭔가 최고가 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이 책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목차를 보면 성공하는 인재는 어떻게 차별화하는가, 그리고 스텝 2는 비전과 목표를 어떻게 수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차별화시키려면 정확한 나만의 컨셉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걸 세워야겠죠. 내 무기는 뭔가 이걸 좀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주변을 분석해야 돼요. 혼자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 환경은 어떤가. 그리고 내 분석을 좀 하고요. 또 나를 어떻게 크리에이팅할 것인가,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라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컨셉을 도출하고요. KAV00님 안녕하세요 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채팅창에 글 올려주시면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또 평판관리 중요하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공하는 인재는 어떻게 차별화하는가. 자, 모두 저자처럼 성공하지는 않아요. 이분은 성공하신 분이에요. 본인이 꿈꾸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 또 회사에서 월급 생활에서 나와서 지금 교육회사를 운영하는데 가서 봤는데 분위기 좋더라고요.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왔거든요.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다른 사람의 성공 프레임에 본인을 맞추지 않으셨고, 이분은 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냥 똑같이 따라하려고만 하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만 최고가 될 수는 없죠. 복제품이니까. 내게 맞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성격, 성향, 기질, 이런 진정한 나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뭔가, 이런 부분, 뭐가 다른가, 이런 걸 먼저 알아야겠죠. 이 책에도 그런 것들을 알아나가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자, 나를 정확히 아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상품을 팔려면 상품을 알아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나를 브랜딩하려면 김효석이라는 사람, 뭐 A라는 사람을 뭔가 세상에 내놓으려면 당연히 정확히 아는 거죠. 자, 그저 열심히 산다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잖아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자, 히트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치밀한 분석이 우선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데 누군가를 만났어. 이 사람과 비즈니스 해야 돼. 또는 이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어. 이렇게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까요? 뭐 10분? 30분 한 시간? 그 정도 시간에 시간을 들여서 상대를 파악할 거예요. 그렇게 판단된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반대로 타인이 나를 알기 위해서는 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할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이틀 아니 한 달을 함께 지내도 나를 파악이 쉽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강의할 때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본인은 남들을 빠른 시간 내에 판단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빠른 시간 내에 판단할 수 없다. 그렇게 짧은 시간에는 나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을 보면 원래 활달한 성격에 나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며 혼자 있을 때도 조용한 클래식 음악은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무대에서 내려온 다음 혼자 클래식 음악 감상하는 것이 취미고 시를 좋아한다며 낭송까지 한다면 의외의 모습에 놀랄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은 직업상 남들 앞에서 사회를 보고 있지만 사실은 의외로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일 수도 있죠. 나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벗어나서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쵸?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안에는 뭐 하고 싶은데 이게 행복이잖아요. 무엇을 하고 있는가는 그 사람의 어떤 현재이지만 우리는 뭔가 하고 싶다, 갖고 싶다, 먹고 싶다, 싶다. 이 동기부여. 요게도 행복 아닙니까? 그런 걸 했을 때 행복하잖아요. 자, 이 책은 단순히 성공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책은 아니고요. 행복한 성공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책입니다. 참된 나로 존재하기 위해서, 나아가 창조하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안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돼요. 행복한 성공은 남들의 좋은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정확히 들여다보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제가 하는 일도 좀 그런 거긴 해요. 퍼스널 브랜딩을 좀 컨설팅하고 도움을 드려요. 사실 내가 나를 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그래도 전문가가, 많은 사람을 만나본 전문가가 이제 힌트를 주는 거죠. 당신은 이런 사람처럼 보여요. 당신은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제 하는데, 제가 하는 게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어제도 컨셉을 좀 잡아줬는데, 링크도 만들어주고,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하는 게 또 중요하겠죠. 네, 최고가 되고 싶은가? 나를 크리에이팅하라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책 읽어드립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틱톡 이렇게 세 군데서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인스타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인스타까지 해야겠다. 오늘은 이렇게 했는데, 오케이. 자, 또 읽어드릴게요. 차별화를 결정짓는 요인. 2대2로 남녀 미팅을 한다고 가정해보죠. 남성 A는 상대 여성 C를 보고 첫눈에 반했고요. 그녀의 마음을 꼭 얻고 싶었습니다. 그는 4명이 앉은 미팅 자리에서 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서둘러 자신의 장점을 어필합니다. 자신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180cm가 넘는 큰 키를 은근히 내세웠고요. 유머 감각이 돋보이도록 노력했으며
학력과 직장이 좋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장점으로 상대방의 호감을 얻으려고 했지만 웬일인지 여성 C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B를 좋아하게 돼요. 관심을 갖게 돼요. 그녀가 어제 본 드라마 이야기를 꺼내자 남성 B는 손뼉을 치면서 맞장구 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갔거든요. 이에 질세라 남성 A도 화제를 받고서 최근에 본 영화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해봤지만 그 영화는 그녀가 흥미 없는 장르였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죠? 자, 설상가성으로 미팅 중에 갑자기 내일 아침 출장이 잡혔으니까 일찍 나오라는 팀장님의 문자가 날아옵니다. 업무상 일이 있다며 잠시 밖으로 나가서 통화를 하고 자리에 돌아오자 맥주 한잔 마시는 것도 부담이 갑니다. 결국 남성 A는 호감이 갔던 여성 C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에게도 호감을 얻는데 실패해요. 키도 크고 학력과 직장도 좋은 남성 A. 남들이 보기에는 좋은 조건을 갖춘 그는 왜 실패했을까요? 그죠? 자신에게만 집중한 거예요. 근데 경쟁자는 애초부터 상대에게 집중을 한 거고요. 자, 그렇다면 그에게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건 단순히 미팅에서만 적용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20대라면 취업 면접에서 어떻게 해야 나를 면접관 마음에 괜찮은 인재로 각인시킬 수 있을지를 생각합니다. 30대는 승진이나 혹은 더 나은 곳으로 이직을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피력해야 될까 고민합니다. 경쟁자가 비슷한 조건이라면 상대방은 어떤 사람을 지지할까요? 소위 성공한 사람이 말하는 성공 방정식은 그가 이룬 성취와 목표를 기준으로 전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고려는 없어요. 필자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책임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매년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은요. 사회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남들이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기준대로 노력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도 똑같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과 똑같이 해도 안 되는 거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나는 뭔가 차별이 된 나는 뭔가 분명히 우리는 개성이 있는데 그 얘기를 이 책에서 하는 것 같아요. 내면의 본질적인 나를 뜻하는 이제 자연인인 나가 있고요. 외형이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기대되는 역할을 하는 역할인의 나가 있어요. 진짜 내가 있고 역할을 해야 되는 나가 있죠. 그림을 좀 보면 이제 그림을 그렸네요. 자연인인 나에는 이제 역할인인 나 사이에 그러니까 이 갭이죠. 온라인상의 역할, 직장 내 역할, 집단 내의 역할 이 차이가 이제 존재를 하죠. 직장이나 가정에서 역할 의무가 커질수록 본질적인 나의 모습은 매몰되는 겁니다. 점점 작아진다. 개개인은 하나의 모습으로 정의하기가 어렵잖아요. 사람들은 자신을 움직이는 진짜 자기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내 행위와 감정이 상황마다 다르고 시시각각 바뀌지만 깊은 곳에 지속적으로 내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굳건한 진짜 나를 존재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런 자아관을 수용하진 않아요. 자아는 다양한 것으로 복합된 복합지로 여기는 관념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자아 개념이 있어요. 자, 인지된 자아가 있습니다. 인지된 자아. 미국의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자가 제시한 자아 개념 중에서 사회적 자아와도 유사한 개념으로 우리와 접촉하는 타인들로부터 받게 되는 자기에 대한 인상, 평가로 이루어지는 자아관념이에요. 타인에게 인지된 모습이라는 것은요. 인지된 모습이라는 뜻에서 인지된 자아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있고 내 역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내가 있는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인식하는 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컨대 30대 초반 직장인의 경우 회사 회식 자리에 가면 막내 역할을 해야 되지만 대학교 모임에 가면 선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지된 자아는 이 과정에서 남들에게 인식되어진 본인의 모습, 즉 남들이 알고 있는 나를 뜻하게 됩니다. 자, 그림 위를 보면요. 그림의 세 가지 영역.
A, B, C처럼 인지된 자아의 모습은 항상 똑같을 수 없고 나를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인의 자 쪽에 있는 A하고 역할인의 자아가 있는 B하고 또 그 밖에 있는 C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런데 대부분 사회 속의 사람들은 자아가 원하는 것보다 오로지 현재 역할에 충실한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의력이 뛰어난 직원이 회계 분야의 일을 하고 공대 졸업생이 영업전략 수립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도 많죠. 이런 경우는 대개는 제대로 역할을 해내지 못하거나 평범한 인재에 그치고 조직에서 그저 그런 사람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의 나, 역량이 뛰어난 사람도 사회적 역할 속에서의 나, 역할인 자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는 조직에서 무능력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거죠. 나를 제대로 아는 거를 강조하는 이유는요. 개인의 있는 그대로 모습을 먼저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포장하여 해서 멋진 상품으로 내놓을 것인가는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난 이후의 문제입니다. 선행돼야 할 것은요. 진정한 나와의 진솔하고 깊은 대화입니다. 진정한 나를 알아야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요. 시시각각 변화하는 나의 복합적 자아를 인지하고 또 장악한다면 어떤 위기에도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행복한 성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고가 되고 싶은가? 나를 크리에이팅하라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생방송이고요. 이제 밝아지고 있네 밖에 완전히. 이 물소리 있잖아요. 이렇게 물 따르는 소리. 참 소리가 어때요? 이런 소리를 들으시면 ASMR거든요. 이렇게 이 물소리가 우리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준대요. 계곡에 앉아있는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시냇물 소리가 절절절절절절절절 내려갈 때 어때요? 거기에 이렇게 발 담그고 있거나 한여름에 또는 거기서 이렇게 누워서 낮잠을 잔다면 자 기분이 나쁘진 않겠죠? 기분 좋겠죠? 저도 며칠 전에 강릉에 갔다 왔는데 지난 주말에 파도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이상은 이렇게 멍 때리고 앉아있다 왔는데 이런 파도 소리 또 빗소리 어때요? 빗소리 비가 창문을 막 탁탁탁탁탁 때리는 소리 천장을 툭툭툭툭툭 치는 소리 왠지 좀 차분해지지 않아요? 물소리를 들으면 저는 수영을 좋아하는데요. 한 2, 3일에 한 번은 꼭 수영장을 가요. 일주일에 3일은 이상은 가는데 이 물속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보글보글 대는 소리, 첨벙 대는 소리 기분이 좋아져요. 수영을 하고 오면 기분이 좋아져요. 뭔가 피로가 풀리는 것 같고 이 기분 탓이죠. 기분이 좋아져요. 또 샤워할 때 물소리 이 물소리가 그렇게 좋대요. 우리 뇌파를 좀 자극해서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오늘 도고에 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찍 좀 출발해서 충무호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도고 가기 전에 충무호에 가서 좀 돗자리 펴놓고 날씨가 이렇게 많이 안 추우면 옷 꼭꼭 껴입고 물소리를 좀 아니면 물을 좀 보고 올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우리 인간은 모든 동물들이 물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양수 뱃속에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물속에 있었잖아요. 그 물에 대한 편안했을 거잖아요. 엄마의 뱃속 물. 그래서 물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갑자기 물소리를 들으니까. 자,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가 아니라 어떤 것을 하고 싶은가라고 질문하라.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싶은가? 저도 그 강의하고 이렇게 코칭할 때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을 쓰라고 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쓰라고 해요. 이게 많이 일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룬 사람과 내가 이제까지 이룬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요걸 좀 좁혀주는 작업을 좀 제가 해 드립니다. 지금보다 더 성공적인 삶을 위한 출사표. 가수에게 뛰어난 노래의 실력은 기본이죠. 근데 최근 미디어에서 활약하는 가수들은 노래만 하지는 않아요. 뭐 상당히 많은 개인기도 갖고 있고 예능도 하고 뭐 연기도 하고. 자, 이게 타고난 걸까요? 노력한 걸까요? 노력한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가수를 하나 키울 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저도 가수들 스피치 훈련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데뷔를 앞두고 있는 분들인데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그분들을 코칭했던 기억도 있네요. 개인도 연예인처럼 전략적으로 마케팅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의 개념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죠. 특히 자신을 하나의 상품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나라는 상품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식시키는 전략을 찾는 거죠. 예를 들면 엑셀로 다양한 수식이 포함된 문서를 만들 수 있는 전문가라는 이미지로 자신을 크리에이팅 한다면 회사 업무에서 취업 또 지원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또 10km 마라톤을 10번 완주한 사람으로 크리에이팅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10배는 끈기 있는 사람으로 이미지를 줄 수도 있고요. 이처럼 크리에이팅 전략, 셀프 크리에이팅 전략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진수를 실시하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네, 줌을 아직 연결을 안 했구나. 아이고. 이거 하는 걸 지금 놓쳐가지고 남의 방에 그냥 들어가게 됐네요. 내가 접속한 줄 알고. 안기수님 반갑습니다. 예, 박사님. 안기수님 오늘도 오셨네요. 아이고, 꾸준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봄비가 오고 난 뒤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그래요? 밖에 추워요, 지금? 온도가 어떻게 되나? 어이구, 3도구나. 이 정도면 뭐. 1도네, 1도. 춥네. 3도하고 1도는 또 느낌이 다르죠. 1도는 조금만 내려가면 영하잖아요. 춥구나. 오늘 물가 가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추워가지고. 그래도 한번 가봐야죠. 책 읽어드리고 있어요. 계속 읽죠, 뭐, 그러면. 자. 나를 히트 상품으로 만드는 것. 나를 히트 상품으로 만드는 것. 셀프 크리에이팅 전략. 그저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요, 기적에 가깝습니다. 히트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치밀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마케팅을 실시하는 게 필수적이잖아요. 나라는 상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히트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 셀프 크리에이팅 전략입니다. 나를 상품화해서 전략적으로 마케팅하는 과정이 어색하고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행복과 성공 두 가지를 함께 성취하기 위한 가장 전략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자, 마케팅 보면 치밀한 상품을 분석하잖아요. 그리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실시해요. 그 다음에 히트 상품이 되죠. 그럼 사람은 뭐냐? 셀프 크리에이팅은 뭐냐? 나라는 상품의 본질, 내가 누구냐라는 걸 좀 분석하고요. 내가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역할, 그러니까 역할인의 자아의 전략을 수립하고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는 겁니다. 또 관계와 사회 안에서 타인에게 나는 어떠한 이미지가 되는가, 이게 이제 매력으로 발산이 되는 거죠. 진짜 나와 역할인의 나가 사회와 잘 소통해서 인정받는 거, 이게 매력으로 발산되는 거, 이게 셀프 크리에이팅이네요. 그래서 뭔가 변화하려면 깊숙한 부분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인이 나를 좀 명확하게 정의내리고요. 진짜 좋아하는 것이 뭔지, 또 어떤 상황에서 내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지 고민이 됩니다. 당당한 자아를 갖게 되면 좀 더 많은 영역에서 좀 더 건강하고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겠죠.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았을 때 우리는 또 성공했다라고 하잖아요. 나만 좋아, 나만. 나만 좋아. 사람들은 아무도 인정 안 해. 그것도 좀 반쪽짜리 성공이지 않을까 싶어요.
본연의 가장 자기다운 모습으로 사회 경제적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행복해 보입니다. 행복한 성공은 자신의 내면에 대한 이해, 숨겨진 나의 분석. 이걸 어떻게 보면 또 한근태 박사님을 제가 존경하는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정이라고 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같은 얘기를 재정의, 그러니까 정의를 내는 거죠. 이 시계에 대한 정의, 핸드폰에 대한 정의. 핸드폰에 대한 정의가 어떤 사람은 이걸 그냥 단순히 소통 도구로 쓰지만 저는 크리에이터 도구로 쓰거든요. 얘를 뭔가 이걸로 창조를 많이 해요. 뭐 정의가 다른 거죠. 도구가. 그런 것처럼 A라는 사람은 예를 들면 펜이다. 그러면 어떤 기본적으로 이건 뭐 글씨 쓰는 거. 근데 재정의를 해보는 거예요. 나를 수양하는 것. 그러니까 글씨를 쓰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앞으로 뽑아내니까 나를 가다듬는 도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내가 어떻게 정의를 내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김효석이라는 사람을 정의할 때 저 사람은 뭐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또는 저 사람은 참 말만 많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A라는 사람 얘기할 때 그냥 그 사람 말은 믿지 마.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근데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것처럼 진짜 나와 또 사람들이 보여지는 나가 좀 달라요. 또 내가 해야 될 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일치시켜 나가는 거. 이게 최고가 된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행동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채팅창이 조용하네요. 책목코님, 네, 오늘도 남겨주셨어요. 오늘도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이렇게 와주시니까 힘이 납니다.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여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쭉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 내면의 자아 만들기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 오늘 당장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조금 내가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도 한번 써보고 10번까지 작성을 마쳤으면 이번에는 9분 안에 이 일이 업무적인 일인지 개인적인 일인지를 이제 생각해보고 표시해보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 어떤 일인가. 자, 내가 해야 할 일에 적은 것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업무적으로 해야 할 일들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지는 않은가. 업무가 아닌 내 개인적인 일들, 나 자신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은 몇 가지가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대부분 업무적인 일이네요. 저도 이렇게 플래너에서 해야 할 일을 좀 쓰거든요. 그동안 썼던 것들을 한번 볼까요, 진짜? 그러네요. 다 업무적인 일만 썼네. 앞으로는 업무적인 일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일도 좀 써야 되겠어요. 다 업무적인 일이네. 우리는 해야 할 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업무적인 일을 위주로 쓰네요. 일반적으로 강의할 때 10분의 시간을 주고 참석자들에게 작성해 하라고 하면 10개 항목 전부 업무 관련 내용만 작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업무상 주어진 일과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 적절하게 분배되어 있지 않고 과도하게 업무에만 매몰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이 업무나 역할인 자아에만 몰려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업무적인 일은 해야 되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그거 다 끝내놓은 다음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이 먼저고 나는 나중이야 라고 생각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객관적인 관점에서 스스로를 관찰하고 자아가 원하는 것을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자아가 원하는 것을 안다면 역할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에서 20-30% 이상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배정되도록 작성해 봅니다. 그리고 일주일, 한 달의 시간에서 20-30% 정도 배분해서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시간을 보내보는 거죠. 연일 늦게까지 야근에 회식 등 주어진 역할에만 매몰돼서 노력한다고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연인 자아가 행복해야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행동과 이미지로 연결되고 남들과 다른 방식의 성취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내면의 자아에게 집중하자. 진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최근에 가장 후회된 결정은 뭔가? 최근에 오직 나만을 위한 결정은 뭔가? 최근에 나의 마음이 가장 불편했던 경우는 어떤 건가? 최근에 내가 가장 행복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나? 막 떠오르네요, 저도. 최근에 나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행동한 행동은 무엇인가? 최근에 나의 의지와 다르게 어쩔 수 없이 행동했던 행동 중에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은 어떤 건가? 최근에 나에게 주어진 역할 중에서 나에게 가장 불편함을 주는 역할은 어떤 역할인가? 나에게 하루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에게 하나의 선물을 준다면 어떤 선물을 주고 싶은가? 나에게 단 하나의 기회를 준다면 어떤 기회를 주고 싶은가? 이게 심리 상담할 때 이거를 하지 않나 싶네요. 그 사람의 그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 오히려 누군가를 알고 싶다면 인터뷰를 좀 해보면 이런 거 물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겠네요. 멋진 질문인데요. 이게 그냥 나온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노력한 질문이지 아닌가 싶어요.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또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